여기 동그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연상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들만 해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동그란 형체는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유동성을 갖기에 유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린 것이 바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문화를 지배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인 스포츠의 세계에는 이러한 동그란 공이 쓰이는 구기 종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 축구, 야구, 농구, 특히 축구는 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네요. 애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단어도 직역하자면 땅으로 이루어진 공이라는 뜻이기도 할 만큼 우리 삶에서 공을 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즐거운 놀이를 할 때 접하기도 하고 경쟁과 협동심, 팀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스포츠의 경험을 공을 통해 학습하기도 합니다. 27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동글동글 공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은 순우리말입니다. 한자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공구자를 씁니다. 이 한자를 살펴보면 구슬옥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공을 뜻하는 한자에 동그란 구슬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으니 재밌습니다. 이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모를지라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한자인데요. 그 이유는 많은 구기 종목에 이 한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축구. 축구는 찰축자와 공구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인데요. 뜻을 연상하기가 정말 쉽고 직접적입니다. 공을 찬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찰축자도 풀어 헤쳐보면 흥미로운데요. 발 족자와 나아갈 취로 형성되어진 형성자라서 발로 무언가를 나아가게 한다라는 의미가 연상되어 정말 재밌습니다. 그 다음은 농구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바구니에 공을 던져 넣어 점수를 내는 구기 종목입니다. 이 바구니를 뜻하는 한자가 바로 농입니다. 대바구니 롱자에 공구자를 붙였죠. 처음에 농구는 진짜 바구니에 공을 던져 넣는 경기였기에 농자가 쓰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공이 바구니에 들어가면 경기를 중단하고 공을 빼내야 했지만 지금은 밑이 뚫려 있어서 바로바로 경기를 속행할 수 있죠. 축구와 농구는 특히 남중이나 남고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시겠지만 체육대회 때 개주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고 열정적이며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는 뜨거운 종목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새 학기가 되어 반 구성원이 다 정해지면 첫날부터 1군 스쿼드를 짜기도 했죠. 다음은 야구입니다. 야구는 들 야자와 공구자로 이루어져 있죠. 들에서 하는 공놀이라는 뜻이 연상되어 재밌습니다. 수비 측의 포지션인 외야수와 내야수에도 같은 한자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구장에는 1루, 2루, 3루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루라는 단어도 사실은 한자어입니다. 보루 루자가 쓰였는데요. 야구를 뜻하는 영단어인 베이스볼의 베이스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루 루자의 생김새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꼭 1루, 2루, 3루와 홈베이스가 연상되는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배트, 글러브, 야구공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고 투수, 포수, 타자, 수비수 등 꽤나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며 넓은 장소도 필요해서 준비가 많이 요구되는 종목이지만 축구와 농구만큼은 아닐지라도 야구가 인기 있는 스포츠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과 이웃나라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야구의 인기가 폭발적이죠. 그렇기에 야구 관련 소식도 매체를 통해 자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특히 우리에게 야구는 더더욱 시장 규모가 크고 인기가 많은 스포츠로 여겨집니다. 여담으로 중국에서는 야구를 봉구라고 부릅니다. 봉을 사용하여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종목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배구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기도 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배구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자어이고 밀칠 배자와 공구자가 쓰였습니다. 왜 밀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상대방의 코트 안으로 공을 밀어내어 공을 떨어뜨려야 점수를 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공을 살짝 미느냐와 세게 미느냐의 차이가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내어 이 전략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배구의 매력은 바로 열정과 파이팅이 가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경기 구조상 득점이 비교적 자주 나게 되고 득점을 할 때마다 팀원들과 서로 웃으며 깨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점을 한 팀도 서로를 다독이며 격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니 보는 입장에서도 흐뭇해집니다.
배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 종목이 빠지면 섭하죠. 바로 모래사장 위에서 펼쳐지는 비치발리볼입니다. 각종 매체의 작품에서 해변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비치발리볼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기까지 하니 나름 익숙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배구는 6대6으로 진행되지만 비치발리볼은 2대2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배구 경기에서는 다른 단체 종목과 마찬가지로 등번호가 있는 유니폼을 입지만 비치발리볼에서는 수영복, 그중 비키니가 기본이라는 것이겠네요. 복장 규정을 완화하는 시도가 있기는 했으나 많은 선수가 편한 움직임과 몸과 옷 사이에 모래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비키니를 많이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변이 주 무대이다 보니 날씨와 기온이 사계절 내내 받쳐주는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강세인 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추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스포츠를 즐겨야 할까요? 바로 비치발리볼의 겨울 버전인 스노발리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치발리볼과는 다르게 3명씩 팀이 되어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다른 점이라면 모래 대신에 눈이 깔려 있다는 점과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한다는 것이겠네요. 물론 눈이 올 정도로 추운 곳이라면 보온을 위해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어야겠죠. 평평한 코트가 아니라 움직이기가 불편한 모래사장 위에서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 배구와 큰 틀은 같지만 완전히 같은 경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구 선수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신장이 크고 비율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경기를 볼 때마다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부럽다는 생각도 종종 들곤 합니다. 공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스포츠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축구나 농구처럼 사람 머리만한 공을 사용하는 종목보다 작은 공을 사용하여 손이 아닌 라켓으로 그 공을 받아내는 테니스도 있고, 테니스처럼 말랑말랑한 공이 아닌 딱딱한 공을 사용하는 당구나 골프도 있으며, 땅 위에서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물속에서 공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경기인 수구도 있을 만큼 가지각색의 상황에서 공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이라는 단어는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무언가를 떠오르게 하지만 하나의 범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럭비공도 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럭비공이라고 부르고, 배드민턴과 아이스하키는 각각 셔틀콕, 퍽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 매개체를 통해 점수를 내지만 공이라 불러도 크게 위화감은 없으며 무엇보다도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인 구기 종목에 포함되죠. 스포츠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동그란 것에 관련된 것이면 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그에 준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붙여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격투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는 장풍을 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파동권, 기공권 등 기술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영미권에서는 둥그스름한 공에 불이 붙어 날아가는 모습이 연상되기에 파이어볼이라고 묶어서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련된 표현은 아니지만 남자의 고환을 볼이라고 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그란 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의 오줌볼을 썼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공은 이제 많은 스포츠 과학과 훌륭한 디자인이 탑재된 멋진 결과물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추억하는 한 시대의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축구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공이 둥글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평한 기회를 주는 공을 잘 다루기 위해 노력하여 실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인 지구에서 살고 있기에 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도전이 절대로 의미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오늘의 채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